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몸을 일으킬 때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거울 앞에 서서 어제보다 조금 더 힘이 빠진 얼굴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단백질을 챙긴다고 고기나 두부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근육은 줄고 체력은 떨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단백질 섭취 방식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고기만 먹으면 된다라는 믿음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재료가 아니라 호르몬, 면역, 혈관까지 관리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진료하던 시절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늘 강조했던 별표 3가지 진짜 단백질 별표에 관한 것입니다. 생선, 달걀, 콩. 단순해 보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닭가슴살만 먹으며 근육을 키운다고 했지만 몇 달 후 피곤은 더 심해지고 혈액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이상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채식을 고집하며 두부만 드셨는데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질, 과, 조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단백질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진짜 단백질 3가지는 어떻게 다른 효과를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진짜 단백질은 바로 생선입니다. 많은 분이 단백질하면 쇠고기, 돼지고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의학적으로는 생선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생선 속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위장에서 분해되기 쉽고 노화로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이 흡수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고기를 100g 먹을 힘이 있으면 생선을 70g만 드셔도 충분하다라고 권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생선 단백질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뇌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 간 신호 전달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치매와 기억력 저하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는 셈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도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가 뇌 기능에 직접적 효과를 주느냐, 아니면 오메가-3 지방산의 덕분이냐 라는 논쟁이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꾸준히 생선을 섭취한 환자들의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진료할 때 만난 78세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려져서 아침 신문조차 끝까지 읽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2번 참치와 연어를 번갈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손주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던 예전과 달리 신문 기사를 읽으며 제게 의견까지 말할 만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아주는 힘이라는 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고등어 꽁치 같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기름이 많아 혈관에 나쁘지 않을까? 사실은 반대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힌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음식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점을 얻는 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트랜스 지방을 발생시켜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찌거나 구울 때 기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매운 양념에 푹 절여 먹는 방식은 소금 섭취가 과해져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선 단백질은 노화된 몸에도 부담 없이 흡수되고 근육과 뇌, 그리고 혈관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귀한 자원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생선을 식탁 위의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삶의 활력까지 되돌려주는 첫 번째 진짜 단백질이제
당신의 밥상에 자주 올려보시겠습니까? 생선을 떠올리면 많은 분이 오메가-3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보다 더 숨은 보석 같은 생선 단백질의 의외 장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단백질 합성 속도의 저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생선 단백질은 이런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근육 손상 후 회복 속도가 육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보다 더 빨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생선 단백질에는 타우린과 같은 특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린은 흔히 에너지 음료 성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생선을 먹으면 단백질만 보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력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회복에 중요한 건 단백질의 종류보다 총 섭취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선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고 통증 호소도 적습니다. 환자의 생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본 의사의 경험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돌봤던 82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점검하니 고기와 국수 위주였고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연어를 소량씩 구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고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밤에 통증이 줄어서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에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 조금만 무리했는데도 이틀 3일씩 몸살처럼 힘들었던 기억. 젊을 땐 하루만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도 지치지요. 바로 이럴 때 생선 단백질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일어나려는 시간을 줄여주는 비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생선 단백질이 피부 건강에도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콜라겐 구조물인데 노화와 함께 그물망이 헐거워집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생선 단백질에서 유래한 펩타이드가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돕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얼굴빛이 환하고 주름이 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만약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몸이 느끼는 피로와 회복 지연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히 오메가-3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되살리는 진짜 자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생선을 떠올릴 때 단백질의 힘까지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진짜 단백질은 달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된 오해에 가깝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오히려 달걀 속 단백질과 영양소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달걀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미노산 조합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달걀은 이 9가지를 모두 고르게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의학 교과서에서도 늘 단백질 품질의 기준으로 달걀을 예로 듭니다. 단백질의 질을 100점 만점으로 따질 때 달걀은 늘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노른자를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할까요? 흰자에 단백질이 많긴 하지만 노른자에는 단백질 대사를 돕는 비타민 B군과 레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있어야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 간 기능까지 원활하게 돕습니다. 한마디로 흰자만 먹으면 연료는 넣지만 엔진 오일은 빼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걱정돼 매일 달걀 흰자만 4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간 기능 수치가 오히려 악화되었고 기억력도 예전보다 흐려졌습니다. 노른자를 함께 드시라고 조언한 후 다시 석 달 뒤 검사에서는 수치가 안정되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달걀을 절반만 먹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달걀 섭취가 특정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이미 고지혈증이 심한 환자나 달걀을 기름에 튀기듯 조리해 먹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삶거나 살짝 지져서 드시는 정도라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달걀은 오히려 보호식품에 가깝습니다. 달걀은 또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노른자 속 콜린이라는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돕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가족 식탁에 늘 삶은 달걀을 올려두곤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두뇌 발달을 위해 부모님께는 기억력 유지를 위해서였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달걀 하나 먹고 난 뒤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느낌. 바로 이것이 단백질의 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쉽게 불러서 영양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은 작은 양으로도 긴 시간 에너지를 유지해줍니다. 이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만약 아직도 흰자만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드시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달걀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달걀은 두 번째 진짜 단백질이잖아요. 들수록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달걀은 단순히 아침에 먹는 간단한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달걀은 작은 알 속에 의외의 영양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백질만 얻는 게 아니라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다양한 보너스 영양소를 함께 선물해 주지요. 첫째, 달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왕반 변성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에서만 찾으려 하는 성분인데 사실 달걀 노른자 한 알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력이 흐려진 환자에게 비싼 영양제보다 달걀을 매일 한 알 드세요 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에는 신문 글씨를 읽는데 부담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둘째, 달걀 속 단백질은 근육 합성 효율이 뛰어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식후 단백질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달걀에서 얻을 때 근육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달걀 속 특정 펩타이드 때문이라고 추정하지만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분명합니다. 달걀을 자주 먹으니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셋째, 달걀은 간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주고지방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간 환자라고 해서 달걀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간세포 회복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삶거나 반숙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료할 때 한 노부부가 매주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내분은 늘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남편 도시락에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은 8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손주들과 자전거를 탈 만큼 건강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묻자 아내분이 웃으며 달걀은 평생 남편의 친구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영양학 책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달걀을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걀은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빵이나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배부른 감각이 오래갑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지요. 물론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의사가 제한을 권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면달걀은 작고 소박하지만 노후 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알 속에 눈근육간내까지 돌보는 힘이 들어있으니 이제 달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매일 챙겨야 할 영양보물로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진짜 단백질은 바로 콩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한국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부, 콩나물, 된장, 청국장 모두가 콩에서 비롯된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콩을 고기 대체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콩 단백질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혈당 안정과 혈관 보호에 깊게 관여합니다.
우선 콩 단백질은 흡수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고기 먹을 때보다 콩을 먹으면 덜 피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여성분들에게는 폐경 이후 뼈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콩 단백질이 남성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적정량의 콩 섭취는 오히려 혈관과 대사 건강에 이롭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과하지 않게 꾸준히 먹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69세 당뇨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밥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보니 흰쌀밥 위주의 반찬은 대부분 육류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밥에 콩을 섞어 드시고 일주일에 3번은 두부 반 모씩 꾸준히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이분은 밥 먹고도 눈이 또렷하고 혈당 수치도 내려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단백질의 질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고 오후에는 몸이 무겁게 처지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이 더 잦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콩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콩은 혈당을 조용히 잡아주고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콩 단백질로 대체하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 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콩은 또 조리법이 다양해서 매일 식탁에 올리기가 쉽습니다. 두부찌개 청국장 콩나물국처럼 한국인의 입맛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음식들이 많지요. 단가공 두유 음료처럼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분 폭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밥상에 콩은 얼마나 자주 올라오나요? 만약 콩이 드물게 등장한다면 그것이 지금 혈당 관리와 피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달걀도 중요하지만 콩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포함시킬 때 비로소 진짜 단백질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콩 단백질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워 넣는 역할을 넘어 위기의 순간 몸을 살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약물보다 부드럽게 그러나 더 꾸준한 효과를 주는 콩의 힘을 보았습니다. 한 76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몇 년째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늘 피곤하고 무릎 통증까지 겹쳐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반모, 점심에는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주 2회 콩나물 무침을 챙기라는 것이었지요. 반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약을 줄인 것도 아닌데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콩 단백질은 약이 아닌 듯 약보다 깊은 힘을 발휘하는구나. 콩 단백질의 또 다른 특징은 호르몬 균형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이소플라본은 안도감을 줍니다. 땀이 갑자기 쏟아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 바로 갱년기 증상인데요. 콩을 자주 섭취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이런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뚜렷하다대 개인차가 크다라는 논쟁이 있지만 실제 환자 경험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콩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 라는 걱정을 하지만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적정량 섭취 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혈관 건강이 개선되어 활력이 살아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콩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나이든 몸에게는 더욱 든든한 방패입니다. 콩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을 때 조용히 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조금씩 땅을 단단히 붙드는 것처럼 콩 단백질은 서서히 당신의 몸을 지탱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피로감. 그럴 때 식탁에 콩 반찬이 늘어나면 며칠 만에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덜 무겁고 오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노년기의 이런 미묘한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콩은 약보다 느리지만 약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두부 한 조각, 콩나물 한 젓가락이 쌓여서 약이 채워주지 못한 구멍을 메워줄 것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단백질 습관을 버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가공 단백질 제품입니다. 요즘 시중에는 단백질 바,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과자까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단백질 완벽 충족이라고 강조하지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제품에 의존하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 문제를 더 자주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 단백질 제품에는 단백질 외에 과도한 당, 인공 감미료, 포화지방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바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콜릿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조합이지요. 저는 한 72세 남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운동 후엔 단백질이 최고라며 매일 쉐이크를 2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가공 단백질 분말 속 과도한 첨가물이 신장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 후 자연식 단백질로 식단을 바꾸자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거리입니다. 가공 단백질이라도 필요한 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검몸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편리하다고 단백질 음료를 자주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 적.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단백질은 영양이지만 잘못된 형태로 들어오면 몸은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음식에서 먼저, 채우고 정말 부족할 때만 보조제를 쓰세요. 마치 지팡이는 걷기 힘들 때 잠시 의지하는 도구일 뿐 평생 의존하는 것이 아니듯 가공 단백질도 보조일 뿐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식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나는 단백질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답이 고기, 생선, 달걀, 콩이 아니라 포장지에 쌓인 제품이라면 그건 단백질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단백질은 늘 자연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단백질 습관은 바로 과잉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는다 라는 믿음은 흔하지만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지요. 저는 종종 이런 환자들을 만납니다. 60대 후반 남성인데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은 하루 100g 이상 먹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닭가슴살 소고기 단백질 쉐이크까지 챙기셨지요. 그런데 몇 달 후 나타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늘었지만 근육은 별로 늘지 않았고 혈압과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겁니다. 좋다던 단백질이 어쩌다 독이 되었을까? 그분의 질문은 많은 시니어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사실 근육 합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 끼에 약 20에서 30g 이상의 단백질은 대부분 근육으로 가지 않고 소변이나 지방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많을수록 좋다라는 착각 때문에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 일부는 노인의 경우 단백질 필요량이 젊은 사람보다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더 크다는 게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체중과 건강 상태에 맞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과하게 먹은 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또 다음날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신장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단백질은 약처럼 드세요. 처방량이 있듯 적정량이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근육이 줄고 너무 많으면 신장이 고통받습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하지요. 당신의 하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한 끼에는 고기를 잔뜩 먹고 다른 끼는 대충 때우진 않으셨나요? 단백질은 양보다 분배와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 조금씩 다양한 출처에서 골고루 드셔야만 진짜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단백질은 필요 이상 많이 먹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다 혈관과 신장을 해칠 수 있죠.
따라서 이제는 많이 가 아니라 적절히 균형 있게 가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푸석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질이 피부 회복에 쓰일 재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또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거나 가늘어지고 손톱이 갈라지며 잘 부러지는 것도 흔한 단백질 부족의 징후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져서 샴푸를 바꿨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사실 문제는 샴푸가 아니라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단백질의 여유분으로 만들어집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와 근육에 단백질을 먼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신호는 체력 회복 속도입니다. 작은 감기에 걸려도 예전보다 오래 가거나 가벼운 운동 후에도 며칠간 근육통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화 자체로 회복이 느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단백질을 보충한 환자들 가운데는 회복력이 놀랍게 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한 81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점검해 본의 아침은 식빵, 점심은 국수, 저녁은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였습니다.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제가 권한 건 하루 달걀 2알과 두부만 모였습니다. 불과 2달 뒤그는 계단을 오르며 이제는 숨이 덜 차요 라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가 단백질로 해소된 순간이었지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손톱이 자주 갈라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것.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백질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건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입니다. 검사 수치보다 더 먼저 당신의 피부, 머리카락, 손톱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단백질 습관으로 응답한다면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단백질의 힘을 실제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환자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면서 진짜 단백질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9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고기 위주 식단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돼 점점 밥상에서 고기를 줄이고 대신 빵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 단백질 습관을 권했습니다. 주 3회는 생선을 드시고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챙기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두부반모나 콩나물 반찬을 꼭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 그는 진료실에 들어오며 계단을 오르는데 지팡이를 안 짚어도 됐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의 혈액검사 수치도 달라졌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식단 변화가 수치 개선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몸이 보여주는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7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을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단백질은 거의 챙기지 않고 채소와 과일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달걀과 두부를 매일 챙기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거울을 보며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좋은 단백질을 챙기는 분은 같은 나이에도 훨씬 건강해 보이고 활력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단백질이 근육, 혈관, 면역계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을 가진 동반자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는 지환자들의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오셨나요? 혹시 약만 늘리면 된다고 믿으셨나요? 아니면
가공 단백질 제품으로 손쉽게 채우려 하셨나요? 이제는 아실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채우는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 그리고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것을요. 생선은 뇌와 근육을 함께 살리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콩은 혈당과 혈관을 조용히 안정시켜 약보다 오래가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잘못된 습관들, 가공 단백질 제품에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만 피하셔도 몸은 곧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내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걷는 발걸음이 가벼워 지고 밤에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에 얼굴빛이 환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신도 그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 식탁에 삶은 달걀 하나를 올리거나 저녁 국에 두부 반 모를 넣거나 일주일에 한 번 더 생선을 구워보세요. 그렇게 쌓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더 가볍게 걸으며 손주의 손을 잡고 시장을 함께 걷는 당신의 모습을요.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무릎 꿇리지 않은 기억 여유 있는 미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